최고의 선은 평화라는 걸 생각하고 아무리 작은 국가도 인격체다. 아무리 작은 국가도 인격체다. 그거는 우리가 나라라는 걸 갖다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뭐 우리 같으면은 그 가츠라 뭐 태프트 그 해백에 와서 우리는 일본한테 주고 말이야 뭐 그 필리핀은 미국한테 주고 하는 협상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눠 먹는 식 있잖아요. 그런 식은 수단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상비군을 없애야 된다.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가 상비군 70만 아닙니까? 그렇죠? 70만 군대를 이걸 없애야 된다. 상비군 없고 전쟁을 할 때만은 모집할 수도 있지만 너무 침략을 할 때는 전쟁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상비군을 없애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좀 크게 우리 지금 현재의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상비군을 없애야 된다. 공화정이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거는 군주국은 안 된다. 군주국은 그 당시에 절대 군주국 바이에른이 아니라 프로이센이라는 데는 완전한 군주국이었습니다. 군주국이었고 팽창을 막 하던 가장 북유럽에서 제일 강한 국가였고 또 뭐 국력도 세었고 이러면서도 그런데도 그 칸트는 군주국은 안 된다. 공화정이라 해야 된다. 공화정이라는 건 얼마나 대통령을 갖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그 국민이 뽑는 거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 이웃나라와 인터디펜던트한 관계에 대해 자꾸 너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같으면 일본 없이 우리 안 되겠다. 일본은 우리나라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서로 교류를 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됐다. 우리는 필요 없고 너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다 좀 쓰면 된다. 이러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이종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세계 평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프로이센 지방으로 프로이센 왕국으로 봐서는 역적 같은 상황이죠. 칸트는 막 파문을 당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파문당하고 교회 가서 바깥에서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칸트하고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탄압을 많이 받고 또 그런 국가는 또 얼마나 탄압받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했던 건 참 당시로서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우리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일개 학자가 주장한 게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겠느냐. 이렇지만은 또 그런 이제 그 모든 국가 간에 만 싸움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소위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 제1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그 칸트의 정신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소위 14 포인트라고 그래서 그 14개 조항을 갖다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14개 조항을 내건다고요. 그게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 국제연합의 기초가 되죠. 근데 그 14개 조항을 읽어보면은 칸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칸트가 영구 평화론을 주장했던 거 똑같아요. 그게 완전히 그걸 카피한 거지. 그런데 그 14개 조항을 가지고 있는 우드로 윌슨의 조약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미국은 인정도 안 했고 미국은 가입도 못 하고 상원에서 부결되고 말았지만은 그것이 1945년 그 유엔이 발족을 하는데 그 기초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있는 유엔이라는 건 사실 유엔의 존재가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있는 유엔의 기관이 따지고 보면은 칸트의 업적입니다. 칸트가 먼저 주장을 해가지고 1차 대전 후에 그 국제연합을 만들게 했고 또 국제연합이 그 다음에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 평화를 위해서 그 영구 평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유엔은 이제 여러 개 기구에도 가장 핵심적 전쟁을 막는 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죠. 5개 상임이사국인데 이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거의 결정합니다. 전쟁을 막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데 이 칸트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이사국이 아니라 그 State of Confederation, State Confederation 그게 국가연합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국가연합은 아까 이런 나라든 아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패권 국가거든요. 전체 세계 식민지를 다 갖고 있고 영향력 하면서 이런 국가가 아니라 칸트가 원래 바라는 것은 그 작은 국가가 인격체가 모인 회의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지금 우리가 그 대체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막는 가장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전쟁을 막는 기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제대로 막지는 못하지만 자기 패권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패권이라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연합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세계 평화는 영원히 온다. 절대로 깨지지 않는 평화다. 그 이야기를 칸트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유엔이라는 기관이 상당히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엔 평화군이라 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소말리아에도 가 있고 레바논에도 가 있고 그 유엔 피스코어라고 유엔 피스 그룹이라고 해서 나가 있는데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칸트의 그 영구 평화론에서 나왔다. 이제 우리가 할 게 앞으로는 군비 축소입니다. 북한하고 군비 축소, 군사력 낮추고 이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 한 20명 정도가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 한 3분의 1 정도 조금 넘는 숫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 미군이 그 뭐 좋은 일도 많이 우리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했지만은 미군이 그 철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그럼 괜찮겠어요. 응?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북한이 밀고 내려오나요? 밀고 내려와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 북한의 40배입니다. 40배. 40배인데, 우리랑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나라 미국이 20배예요, 우리나라. 국력에. 중국이 15배예요. 우리가 중국에 싸움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수도 싸우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는 한 6배쯤 되는 나라인데, 싸움해도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되는데, 북한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겠어요? 미국이 이제 철수하면 우리가 지지 싶은데, 거기는 핵도 있고, 북한에는. 핵은 있어요. 핵은 있는 건 맞습니다. 전쟁을 하면 핵을 사용했다 하면은 뭐 군인들도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사기가 없다니까. 네. 사기가 북한 먹고 못 산다니까 그랬네. 근데 예를 들어 북한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전쟁이라는 건 총력을 다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는 국력을 전부 모아가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리 모으면 우리가 40배는 높은데 왜 전쟁을 집니까? 그 국제평화로는 이 사람 말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쁘이라고. 상비군을 없애야 되고요. 민주정이라 해야 됩니다. 민주정이라 해야 되고. 교류해야 되고.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군축해야 되고. 상비군을 없애야 되고. 또 교류해야 되고. 그 민주정이라 해야 되고.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작든 크든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구 평화를 가는 길이다.